열아홉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이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고지향적인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인 아니마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니마는 대체로 처음에 그렇게 멋있게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뭐 비교적 순탄하게 나온 것 같은데 대체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헤매는 이제 이런 경향이 많죠. 여기 보시면은 길을 안내하는 영혼, 남성에게 길을 안내하는 영혼은 아니마죠. 그래서 그 아니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제 블레이크의 이제 수치화를 올렸어요. 융이. 단테가 지은 그 이제 신곡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단테의 연옥 제4가에 대한 블레이크의 수치화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그 꿈 내용은 뭐냐면 양의 나라에서 지난번에 양의 나라가 나왔죠. 양의 나라에서 목동이 인도하는 헤르메스 목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인도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양의 나라에서 미지의 여자가 이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헤르메스는 남성으로 나오잖아요. 그 헤르메스가 길을 안내하는 그림을 나왔고 오늘 꿈은 여성이 남성을 인도하는 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우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맨 위에 있는 지금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위 위에서 남자처럼 보여요, 여자처럼 보여요? 여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제목도 길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영혼, 그래서 아니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자겠지. 나도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꿈에서는 이제 지식인의 꿈은 여성 아니마가 나타났지만 융이 예로 든 것은 남자가 남자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시인 단테와 그의 안내자인 로마 시인 버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테하고 버질이 마치 동행인처럼 나타나는데 그 이제 버질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단테를 인도합니다.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여자겠지, 당연히 여자겠지라고 아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헤르메스가 남성인데 길을 안내하는 자로 나타나잖아요. 보통 안내자로. 그리고 아니마가 여성으로서 이제 남성을 안내하는 자가 나타나고 단테를 인도한 사람은 시인이에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성이라도 인도자가 되면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적이고 사고적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이제 그런 동성에 빠지면은 자신의 아니마가 이성에게 투사돼야 되는데 동성에게 투사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심하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로잡혀 버리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같은 동성이라도 남자가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때는 보통 멋있어서 매력을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똑똑한 사람한테는 절대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꼭 닮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이제 이성적이고 사고적인 남성은 감성적인 남성한테 끌리는 거죠. 그러면 대개 보면은 자신 안에 있는 아니마가 원래 이성한테 투사돼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인데 동성에게 투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여성보다도 그 동성인 남성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제 연애까지 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죠. 남성한테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성한테는 오히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되거든요, 여성은. 근데 이제 되게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경우는 남성을 대리하는 여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여성은 이제 감성적이잖아요. 근데 그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여성이 좋아하는 여성은 아주 똑똑한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못지않게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를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남성상, 또 아버지상, 뒤에는 아버지상이 있을 텐데, 그건 못 만나는 경우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여성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여성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꼭 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남성을 만나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빠졌지?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좋아했나? 진짜 이렇게 남성다운 남성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여성을 남성처럼 좋아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성의 경우는 그게 좀 적지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론 융액에서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혼재해서 그 아니마의 역할로 제시한 것이 다양하게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색상도요, 어때요? 어떤 태양의 단계로 가는데 거기에 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나라로 가는 것이겠죠.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겠죠. 어떤 구름이 낀다라고 하는 것은 순탄치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물로 보이죠. 여기는 이제 물로 보여요. 파란 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에도 파란 게 보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림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나타나는 그 단테는 이제 뒷모습만 나타났고 버질은 앞모습이 나타났는데 어떤 불편한 기색은 없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따라오라는 그런 이제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느긋한 모습이지 뭐 불편하거나 급하게 서둔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융의 설명을 좀 볼까요? 태양화를 이미 예견한 아니마가 여기서 길을 안내하는 영혼의 인도자로 등장한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 이제 영혼의 인도자로 하나의 예로 들어놓은 거지 지금 꿈을 설명하는 그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거 분명히 여자인 줄 알고 꿈하고 연계됐겠지.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융의 책을 볼 때 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잘 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길은 어린이나라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합리적인 현재의식이 역사적인 영혼, 집단 모식과 아직 분리되지 않는 시기다. 어린이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형적인 상태에 있는 단계죠. 아직 의식화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식화의 길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집단 모식과 분리해서.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가 집단 모식과 엄마와 분리되는 현상인 거죠. 엄마는 집단 무의식의 대변자잖아요. 무의식의 대변자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엄마의 태 안에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서 분리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집단 무의식에 있을 때는 그게 전부고 그게 전체성이고 그게 에덴이고 낙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분리로 인해서 본능이 상실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방향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분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있던 직장을 이제 본의 아니게 아마 퇴직하거나 잘렸을 때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분리할 때 오는 혼란성이 있고 방향 상실의 어떤 위험성을 겪지만 그걸 잘 극복하면은 이제 성숙한 상태로 이행이 될 거다. 마찬가지로 이 꿈에서 지금 지식 위주로 학자가 어떤 연구에만 하고 있다가 어떤 정서적인 면이 부족할 때 정서적인 면을 찾아가면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조화가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인격이 이제 형성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파란 물이 그 지식을 상징하는 것 같은 푸른 물 같은 그런 지성을 상징하는 것 같고 이 단계를 통과해야 어떤 태양의 단계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이 높이 차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멀은 것 같죠. 이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은 시인 단테와 그의 안내자인 로마 시인 버질이 연옥의 산을 오르는 모습이다. 여러분 연옥 들어봤죠? 연옥은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지점을 연옥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온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전설이라든가 어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이제 유지해온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류 문화의 산물이죠. 연옥도 일종의.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또 단테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정화하기 위해서 연옥에 일단 머문다고 그러죠. 산은 7개의 테라스로 나뉘어진답니다. 그 단테 이제 신곡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은 각 테라스는 다른 지에 해당한다. 두 남성 단테와 버질은 산 정상에 도달하여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테라스를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계단의 꿈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이제 계단 꿈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이크의 그림은 영적 종화에게는 어려운 길이지만 천국에 도달하려면 이제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는 암시를 준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 움직임의 느낌을 전달하는데 길이 꾸불꾸불하게 이제 그림에서 있죠. 가파른 오르막길은 단테와 버질이 힘든 여정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목표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진지하게 가고 있다.